자, 계속해서 기출지문 특강 수요 공급편 계속하고 있죠. 지금 정리하실 내용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부터입니다.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은 말이죠. 시험에서 과연 이 수요를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을 초점적으로 맞춰서 출제를 하죠. 지문을 읽어보시면 어느 일정 법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꼭 외워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 기출 지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 보시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대체재가 많을수록 이 대체재의 유무가 탄력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이죠. 대체재가 많다는 건 당연히 탄력적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익히셔야 될 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심플하게만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그래서 반드시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커지면 탄력이고 작아지면 비탄력인 거. 상식이지만 문제 풀 때 아주 세세하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정리 한 번 더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용이하다. 쉽다는 말이 나오죠. 지문을 읽고 쉽다라는 느낌이 들면 언제나 탄력이다 이렇게 찍어주시는 겁니다. 요령이고요. 3번에 자, 대체재가 출현했죠. 오케이, 대체재 출현했으면 당연히 대체재가 많을수록이랑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더 작아진다가 아니라 탄력적이니까 커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부동산이 비탄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탄력이지만 세분화해서 종류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으로. 그래서 우리 요 문장의 핵심 단어는 세 글자. 세분화. 그래서 세분화하면서 들어오면은 대체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탄력성이 점차 커진다죠. 예. 세분화, 탄력적 기억하시고요. 5번에 필수성이 강하다. 필수성이 강하면 가격이 오르든 가격이 내리든 자, 어쨌든 간에 사야 되고 수요 변화폭이 클 리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딱 사는 거죠. 그래서 필수재는 뭐다? 비탄력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6번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수요. 저소득층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작죠. 수요량의 변화폭이 워낙 작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비탄력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소득층의 수요는 비탄력이고 고소득층의 수요가 탄력이다. 자, 이런 문장 잘 보셔야겠습니다.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소득 탄력성은 공식이 한번 나왔죠, 시험에.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소득 변화율이 아니라 자, 이 수요량 변화율과 이 소득의 변화율 자리 바꿔줘야 됩니다. 자, 틀렸죠.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공식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한 재화가 나오고 뒤에 다른 재화 나오네요. 한 재화가 X면은 다른 재화가 Y가 되죠. 그렇죠? X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의 수요량 변화율을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3번에 소득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죠. 이 음의 값. 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0보다 어떻다? 작다. 작으면 그 재화는 열등재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네요. 4번에 교차 탄력성. 이번에는 교차 탄력성 얘기 나왔는데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 이 셋 중에 답이 하나가 되죠. 교차 탄력성이 현재 0보다 어때요? 큽니다. 큰 관계는 대체재라고 부르죠. 맞죠? 0보다 작으면 보완재, 0이면 독립재. 이걸 끊어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5번에 A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 나왔습니다. 임대료. 임대료 가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평균 15% 인상이 돼요. 15%가 가격 변화율이구나. 오케이. 자,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 수요가 30% 감소됩니다. 그럼 사실 이 문장만 보고도 이게 탄력인지 비탄력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크죠. 량 변화율이 크니까 이것은 탄력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실제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하시면 되죠. 자,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하시면 가격이 임대료니까 몇 퍼센트요? 15%. 15% 인상이 됐고 15% 인상이 되니까 수요량 변화가 30% 감소합니다. 15분의 3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2가 되죠. 자, 중요한 건 가격이 인상돼서 수요량이 30% 떨어집니다. 마이너스죠. 근데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서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가격 탄력성은 2입니다. 2. 자, 이 정도는 사실 암산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니죠. 6번에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아파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임대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줄은 오피스텔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요 얘기하고 있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서로 재화가 다르죠. 자, 이게 바로 대체재냐 보완재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교차 탄력성이죠. 자, 재화의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구하죠. 교차 탄력성은 한 재화의 무슨 변화분해요? 가격 변화율 분해. 그래서 X의 가격 변화율 분해.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Y의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교차 탄력성은 항상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시고 계산하셔야죠.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10% 올랐다. 플러스 10 놓고 오피스텔의 수요가 5% 감소했다. 마이너스 5를 그대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 두 재화의 교차 탄력성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0.5가 나온다. 오케이.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0.5이고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나오네요. 자,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두 재화는 보완재의 관계에 있다. 계산을 해서 보완재라고 밝힐 수도 있지만 계산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가격이 10% 올랐죠? 가격이 플러스가 됐는데 밑에 보시면 수요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5% 마이너스. 자, 가수가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라고 하죠. 그렇게 문제를 찍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공급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급과 관련된 기출 지문들, 필수 지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수요랑 공통점이 나오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이하다. 자, 이런 용이하다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탄력적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네, 탄력이다라고 고치셔야 되고 X입니다. 2번에 생산에, 자, 이 표현 중요하죠.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쉽게 말하면 오래 걸린다. 생산하는데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면 공급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급을 늘리기 어려우니까 더 비탄력적이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에 단기하고 장기 나옵니다. 당연히 단, 비, 장, 탄. 자, 제가 늘 얘기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거는.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그러니까 단기의 탄력성은 장기보다 비탄력적이다. 맞죠? 아주 쉬운 문장이고 필수 문장. 4번에 어렵다 나왔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인허가가 어려우니 공급하기 쉽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더 탄력이 아니라 더 비탄력이 됩니다. 생산량을 늘리는데 말이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표현도 유명하죠.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재료값이 올라가요. 그 얼마 부담이 됩니까? 공급하는데.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공급을 늘릴 때 재료값이 상승하는 경우 얘를 갖다가 비용 체증의 성격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공급을 늘리는데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체증 산업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이럴 때는 공급 늘리기 어려우니까 더 비탄력이다 이렇게 가셔야죠. 대체적 사용의 가능성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한대. 제한. 이런 법규가 많대요. 그럼 공급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이 되는데 특이하게 경사도로 표현하네요. 비탄력이면 경사도가 완만하다, 급하다. 급하다. 그래서 완만해진다가 아니라 급해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왔습니다. 공급 탄력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서도 필수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몇 개 나오죠. 일단은 체크를 굉장히 잘 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불변을 찾으라.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완전이면 뭐가 불변이냐 이런 문제인데 뭐가 불변입니까? 완전 비탄력. 양이 불변이죠. 그러니까 균형 임대료 불변하면 안 되고 균형 양이 불변이에요. 일단은 정답은 틀렸고 우리 여기 양 나오는 거 증가 지우고 이 자리에 불변입니다. 양 불변인 거 알았고 가격 판정하시면 돼요. 가격.
가격 판정하려고 보니까 뒤에 뭐 있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럼 가격은 얘의 영향을 받죠. 그냥 균형 임대료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완전 비탄력에서 초과 수요 나면 가격 상승 양불변이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번에 또 완전 비탄력 나왔네요. 완전 비탄력.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가격 아니죠. 양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얘도 X죠. 1, 2번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 같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3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번에는 완전 탄력이래요. 완전 탄력. 자, 뭐가 불변이요? 가격 불변 입에 붙입니다.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이렇게.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네요. 그럼 누가 뭐래도 균형 임대료는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거든요. 얘가 가격 불변이죠. 그래서 두 개 같은 거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냐.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이 되네요. 4번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이다. 또 완전 탄력 나왔네요. 그럼 공급이 증가해도 뭐는? 자, 역시 가격은 변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에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이다. 자, 요거 오랜만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 쓸게요, 제가.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 상태고 수요는 지금 조건이 비탄력이래요. 비탄력. 요 판정하기가 조금 난해하죠. 예, 판정하는 연습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가격과 양을 판정하라는데 제가 예전 이론 수업할 때 요거 2단 판정하세요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렸어요. 2단 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탄력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불변을 찾는 문제는 아니에요. 불변이었으면 완전히 나왔겠죠. 지금 그냥 B가 나오면 이거는 더냐 덜이냐 뭐가 많이 변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비탄력이면 가격이 어떻게 더 변하죠.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게 B가 더의 법칙이다. 그럼 가격이 더 변하는 거고 비탄력이기 때문에 양은 덜 변하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더냐 덜이냐를 판정을 일단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공급 증가 있으니까 이걸로 자 그럼 가격 어떻게 되고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더 내리고 이렇게 판정을 하시는 거고 양 판정합시다. 증가 뛰어다가 덜 오른다 이러시면 되죠. 자 문장 돌아가 보면 비탄력이죠. B. 그래서 B가 더 이렇게 나온다고. B가 더를 먼저 찾고 공급 증가.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 더 내린다. 오케이. 그럼 이거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6번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또 비탄력 나왔네요. 비탄력. 그러면 B가 더죠. 비탄력일수록 가격은 더. 맞네. B가 더까지 나왔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더 어떻게 된다? 오른다. 오케이.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이라는 거죠. 1, 2, 3, 4번은 완전히 나왔을 때 불변을 찾는 패턴 문제고 5, 6번은 비탄력일 때 가격은 더 변한다라는 거기에 대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 공급 정리 이만큼 하고요. 시장론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의 특성 나옵니다. 시장론 초반에 나오는 시험 문제죠. 난이도 하급이에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아주 기초적인 문장들입니다. 1번에 대전제, 일단은 시장은 상대적으로 불안정 경쟁이죠. 2번에 부동산 시장은 유사성이나 대체성, 유사성이나 대체성 있긴 합니다. 예, 부동산이 비슷하거나 대체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개별성이 있죠. 따라서 완전 경쟁으로 분류되지 않죠.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이라고요. 3번에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다수 동그라미, 다수 동그라미. 부동산 시장은 절대 다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틀렸어요, 무조건. 그럼 다수가 아니라 뭘 기억해야 돼요? 자, 특정 시장에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날 수 있다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3번 틀렸고. 4번에 시장은 워낙에 법적 제한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시장이 항상 불완전해집니다. 5번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국제화된다. 자, 이 국제화 나왔죠? 국제화. 국제화는 부중성이 아니죠. 부동성 끼고 있죠. 그래서 요 X입니다.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암기하시는 내용이요. 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뭐로 인해서 위치의 고정성.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이네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연계 관계가 어때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국지성이 있죠. 시장이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과의 연계 관계는 상당히 적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국지성이라는 뜻이에요. 국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문장들이에요. 하나하나 버리기 어려운. 일단은 첫 번째 정리를 해봤고 계속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시장의 특성 두 번째. 7번 부분 시장별로 공급 초과나 수요 초과가 발생하기 쉽죠. 자, 왜냐? 각각 시장에는 소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만이 존재하고 물건 자체를 섞을 수가 없죠. 이동을 시켜서 모자란 거 메꿔주고 이런 걸 못합니다. 부동성 때문에도 생기는 특징이죠. 8번에 국지성으로 인해서 계속 나오네요. 중요한 말이니까.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될 리는 없죠. 예. 9번에 시장은 또 국지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드린 말씀 이렇게 균질적인 가격이 나오면 형성이 절대로 불가하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9번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국지성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 다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금 조달 가능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 자, 얘를 갖다가 뭐 자금의 유용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당신 돈 얼마나 땡겨올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자금을 갖다가 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금 융통력이다. 그럼 금융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 금융이 왜 중요합니까? 남의 돈을 잘 끌어오는 게 왜 중요해요? 너무 비싸서 그래요. 부동산이. 고가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1번에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됩니다.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 12번에 수요자나 공급자는 시장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죠. 예, 진퇴 어렵습니다. 시장이 불완전해지는 원인이 되고요. 일단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그 표현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장에 진입장벽이 강하게 존재를 한다. 공급은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에 이르는 기간까지 어때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공급은 단기 불가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에 대응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 왜곡, 장기 일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특성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14번. 개별성이 강하다. 오케이. 개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직화하기가 매우 어렵죠. 비조직성이 있습니다. 틀렸고요. 15번. 거래는 고도로 사적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오픈이 잘 된다 안 된다. 비공개성이 있어요. 비공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소위 말하는 정보 비용이 요구된다가 정답.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이 아니죠.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 다 들어간 시장인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에 들어가는 준강성 성격이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정보를 안다면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죠. 예,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17번에 부동산 시장도 외부 효과, 그렇죠. 시장 실패 발생합니다. 18번에 다른 상품보다 내구 연한, 버티는 기간, 좋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이 굉장히 긴 편이다. 그럼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재구매 수요. 재구매 수요 빈번하지 않죠. 예, 그 말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재구매 수요가 잘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한 번 사면은 진득하게 오래 쓰는 거예요. 부동산도 하나 사면 오래 쓰죠. 예, 그런 말이죠. 부동산은 가계 지출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에요. 굉장히 고가품에 해당하죠. 그렇죠? 21번에 부동산은 입지 차이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죠. 예, 입지 차이로 인해서 물건이 오히려 개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렇게 21번까지 해서 정리 내용 짝짝짝 보시면 됩니다. 단문인데 이 파트는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 뭘 하고요? 자원을 서로 나누고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당연한 얘기요. 2번에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중요 표현 나오죠. 자, 본인의 지대 지불 능력에 맞춰서 뭐 자가면은 자가, 임대차면 임대차 이런 각종 토지 유형을 결정을 해줍니다. 맞고요.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또는 권리 등이 교환됩니다. 맞습니다. 시장은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양과 질의 조정도 시장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 5번에 시장은 가격을 창조합니다. 이게 바로 수요 공급 간의 협상 과정이죠. 자, 그런데 창조를 일단 해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다시 파괴될 수도 있죠. 가격을 만들고 파괴하고 만들고 파괴하고 시장 기능. 6번에 시장은 거래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있다. 이게 기출지문인데 거래를 비공개하는 게 시장의 기능입니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은 부동산의 속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부동산의 기능이라고까지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6번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지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주거분리 현상. 시장에 이제 부동산 시장론 시험 문제에 있어서 초반에 또 나오는 얘기죠. 첫 번째 파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가 현상을 주택의 되물림 현상, 로테이션이죠. 순환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아, 필터링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우리 왜 필터링 하면 여과기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은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두 번째, 주택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했을 때, 낡게 되거나 그랬을 때 가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여가 현상입니다. 아주 정확해요. 3번에 주거분리란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정의하실 때 반드시 누구랑?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그렇죠? 그래서 이 간단히 말하면 소득 계층이라고 하죠.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중요하니까. 주거분리는 소득 계층에 따른 분화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거분리 얘기하면서 용도별 분화다. 그럼 틀립니다. 주거분리는요, 주거용과 상업용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얘는 맞죠, 일단.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면서 고소득층이 이렇게 모이는 거고, 저소득층과 떨어지는 이유가 부의 외부 효과를 뭐예요? 회피하려는, 그렇죠?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정추구, 부회피 이렇게 됩니다. 5번에 주거분리는요, 도시 전체에 나타나죠.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를 보더라도 강남, 강북, 강동, 강서 각각의 부촌, 빈촌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어디에서도 근린지역, 방배동이다, 사당동이다. 그럼 그 안에서도 또 부촌 있고 빈촌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발생할 수 있고요.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도 발생하고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어디서나 발생한다가 정답. 6번 고소득층과 접해 있습니다. 고랑 접해 있는 지역은 자, 할증료가 붙어 거래됩니까? 고랑 접해 있으면 비싸지네요. 맞아요. 프리미엄 붙죠? 자, 만약에 저랑 접해 있으면 저소득층과 인접해 있으면 집값이 좀 깎이겠죠. 자, 그래서 얘는 할인, 디스카운트 되어 거래될 것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유명한 문장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7번에 여가 현상이 시험 문제 나올 때 꼭 나오는 얘기, 기본 정의.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로 전환이 돼요? 하위로 전환이 됩니다. 무슨 여가죠? 하향 여가죠, 그렇죠? 네, 가장 일반적인 여가 현상. 8번에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자, 여기 나와 있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저가주택 원하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존의 중고급 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는 상향 여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향 여가입니다.
하향 여가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그리고 또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죠. 틀린 얘기입니다. 9번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누가 살았어요? 고인데 여기 누가 들어와요? 저가 들어옵니다. 기존에 고가 살았고 저가 탁 들어가는 무슨 여가요? 하향 여가죠. 그래서 하향 여가 과정이 지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틀렸네요. 예, 7번도 그랬고 9번도 그랬고 기초 정의로 기출 문제가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저소득층 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주택인데 보수를 통한 뭐가? 자, 주어가 이거네요. 가치 상승분이 비용보다 어때요? 크다. 그럼 일단은 보수 들어가죠. 저소득층 주택 보수 이루어지면 무슨 여가요? 사양여가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맞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11번에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인 요소에 침입이 됩니다. 뭐 개발 세력이 들어오든 저소득층이 들어오든 들어오면 그거 침입. 침입으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지역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천이라고 부르죠. 예, 천이는 뭐 변화기, 과도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1번은 천이에 대한 얘기였죠. 자, 주거분리하고 여가과정 정리를 좀 해봤고요. 지대에 있어서 기초 내용들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죠.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토지를 자본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엄격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일종의 생산 요소라고 보지 않아요. 땅하고 돈을 갖다가 서로 구별해서 땅을 되게 신성시하는 절대적 특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대를 뭐라고 하냐면 지대는 곧 잉여다. 자, 또는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구별합니다. 틀렸어요. 2번에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절대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과 엄격히 구별하죠. 3번에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맞죠? 또는 잉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4번에 고전학파에 의하면 지대는 잉여다. 5번에 신고전학파 얘기는 좀 다르죠. 지대도 일종의 뭐예요? 재료값이에요. 재료값.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라고 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6번에 신고전학파에 의하면 누가 누구를 결정하냐 했을 때 지대가 높아지면은 생산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을 높이죠.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전학파에 의하면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거꾸로 얘기를 하죠. 7번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입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지대는 뭐가 되냐면 전부 공급자의 초과이온이 되죠. 100% 뭘로 구성이 된다? 경제지대 초과이온으로 구성이 되고 공급이 완전 탄력이 무한대입니다. 이러면 공급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최소 수준뿐이다. 그래서 전부 뭐가 된다? 전용 수입이 됩니다. 맞는 얘기죠. 자, 지대에 대한 기초적인 지문들 그렇게 보셨습니다. 농업지대 얘기하면서 리카도와 마르크스와 튀넨 얘기들 좀 나오죠. 네.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지문들 필수 지문들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차액지대설 누구요? 리카도. 리카도에 따르면 누가? 비옥도 핵심 단어 맞죠? 얘가 지대를 결정합니다. 2번에 리카도입니다.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그리고 한 개지의 생산성과의 뭐요? 차이에 의해서 차액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맞죠? 3번에 리카도에 따르면 지대는 한 개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생산성이 좋은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2번, 3번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에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한 개지,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한 개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필수 암기입니다. 리카도에 의하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5번에 리카도에 의하면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대는 하고 문장이 나가죠.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지대는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올해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장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6번 마르크스 얘기 나오네요.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뭐하는 것? 소유 또는 사유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절대지대설 마르크스에 따르면 한계지 밖에서도 지주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하죠. 한계지 밖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8번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내 땅이니까 돈 내놔. 자, 사유화로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8번에 X죠. 9번에 리카도 이론으로는 자, 리카도는 뭐라고 했냐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이론으로는 한계지에서 발생하는 현실의 지대를 설명할 수는 없다가 되죠. 지대가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현실 한계지에서는 분명히 지대가 있는데 그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지대설은 한계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설명할 수 있다. 사유화. 내 땅이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번, 10번 차이가 나고 11번 리카도에 따르면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죠. 생산성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토지의 수확체감 현상, 즉 비옥한 토지가 생산할 수 있는 농작물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비옥하지 않은 토지도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둘이 생산성에 차이가 나고 그게 이제 지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얘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작년에 나왔던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12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카도와 마르크스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죠. 이 위치 문제를 너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얘를 경시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위치 얘기 누가 합니까? 다음에 나오는 튀넨이 하죠. 튀넨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비옥도가 동일하면 리카도 이론에 따르면 지대도 똑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뭐에 따라서? 아하, 위치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수송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14번에 튀넨에 의하면 지대는 자, 뭐에서요? 매상고, 즉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뭘 빼는 거예요? 수송비를 빼고.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인데 지대와 수송비를 반비례라고 보죠. 그렇죠? 만약에 접근성이 좋아서 수송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지대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맞는 얘기인데 이 문장은 속담처럼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수송비의 절약분은 곧 지대다. 튀넨이 얘기한 메인 얘기죠. 튀넨의 연구에서는 상품 판매 활동의 중요성 이런 얘기 없어요. 예. 뭐가 중요합니까? 수송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다. 16번에 튀넨에 의하면 수송비와 지대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자, 틀렸는데 이 문장도 그대로 외우십니다.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한다. 튀넨이 한 얘기. 17번에 튀넨에 의하면 작물 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지대 곡선이 어떻게 돼요? 각각 달라지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집약적 농업, 도심에 있는 거고 또 조박 농업, 그럼 외곽 쪽에 입지하는 농업들이죠. 자, 튀넨, 리카도, 마르크스 얘기까지 했는데요. 입찰지대 이론 얘기부터 제가 다음 강의에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